안녕하세요. 몽실맘.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벌써 다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해가 짧아서요. 아침에도 5시 되어도 껌껌해가지고 밤인가 해져요. 그래도 아침 6시 넘게는 누구나 다 일어나잖아요. 출근하려면 일찍들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부지만은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6시쯤에 눈을 뜨게 돼요. 거의 9시에 잠을 자니까 완전히 농촌 생활 같죠? 미리미리부터 농촌 생활하는 뭐랄까, 기본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하루 종일 피곤하답니다. 몽실이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14살 난 우리 강아지 새끼라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산책도 갔다 오고. 강아지 산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오므레트 강아지, 자기 강아지 것들은 좀 치우시고 계시죠?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저는 옛날에는 사실적으로는 몽실이 어릴 때 사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자면 몽실이 용변을 본 거를 그냥 버리고 주우지 않고 그냥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밟으셔서 막 성질 내는 거를 뒤쪽에서 들었어요. 우리 몽실이가 3개월 1년 정도 될 때인가? 1살 때. 그때부터 너무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똥을 밟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디서든 사람에게 좀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선한 영향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배움이 될 만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냈고, 지금은 이거 보면 딱 아시죠? 이 그림만 봐도 어린 왕자. 요즘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쁘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작게 안 나오고. 우리 때는 작았거든요. 이만큼 해서 그걸 계속 읽어도 재밌어서 어린 왕자 흉내도 내고 했었는데, 저는 좀 뭐랄까, 중성적인 것도 좋아했어요. 좀 집에 딸들이 셋이라서 제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거의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귀여움도 독차지했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럼 어린 왕자는요, 앙투안 드 생드주베리 지음 현산 옮김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에휴, 여보세요. 빌려온 거 잘 살아보려고 빌려왔어요. 뭐 만원대 9,800원이네요. 만원대네요. 뭐 맛있는 거 뭐 다른 거 안 먹어도 책 사는 건 저는 이때까지 아까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책 사는 걸 아까워하더라고요. 근데 빌려오긴 했지만 겸사겸사 또 도서관을 저는 독서관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걸 앞으로는 봉사도 해야 되기도 좀 책에 대해서 좀 봉사 좀 하고 좀 컴퓨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 같은 걸 하면 그런 기계적인 거를 다루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별로 그냥 눈여겨 보는 그 정도? 뭐 하다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읽어볼까요? 벌써부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밤이 나왔어요. 그럼 어린 왕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부르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놓은 그림 위에 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대단하냐.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이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나의 그림 제1로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아래와 같다. 모자라고 해서 이 안에 보아뱀 안에 있는 코끼리를 그려 넣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른들은 나에게 속에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의 재미를 보여달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 제1호와 제2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눈길 한 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게 아주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 모자로구먼.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은 그만큼 분별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이 뱃사람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반을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아니다. 나는 내 나이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하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그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로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한 공부한 거라고는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건 나에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더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뿔이 돋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거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태자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도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난 모터를 분해할 일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꺼댔는데 그게 이 그림이었다. 그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그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좀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림이라서를 보았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니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유, 그거 참 신기하다. 그리고는 그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에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라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 어떻게 먼 곳에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 후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데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런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17, 17, 17이 16, 17, 18.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내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어 둘 수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투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받은 것 같았다. 메워도?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러고는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난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이렇게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밖에도 때로는 만원경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다른 별들이 수백 개도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의 소행성 B610이라고 믿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어느 터키 천문학자의 만원경에 단 한 번 보인 적이 있었다. 근데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에 대해 길게 논증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이렇다. 수행성 B610이 명성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터키 한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양복을 입고 논증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의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 어른들은 그 친구들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는데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비로소 그들은 소리친다.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정말 멋진 아이였다는 것이고 그 애가 웃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행성 B612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질문 따위를 늘어놓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이렇다. 그들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숫자 같은 것이 우습다. 나는 이야기를 선의 이야기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옛적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갖고 싶어서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린 것이 싫어서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그만큼 슬프기도 하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도 언 6년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 모른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리를 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6살 적이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본 것과 달리 그려본 것이 없는 처지에 물론 힘이 닿는 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영 딴판이다. 키를 이렇게 어림잡는데도 좀 서투르다. 이쪽 어린 아용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다. 옷 색깔을 놓고도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저렇게든 더듬어 버려본다.
필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잘못을 저지를 것만 같다. 그래도 나는 용서를 해줘야 한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자기와 같으리라고는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를 꿰뚫고 그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얼만큼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마도 늙어버렸나 보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더 어린 왕자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